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정말로 장마가 끝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이 왔죠. 여러분 안부가 두루 궁금합니다.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가격리를 했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직접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들 이제는 더위도 좀 가시고, 아직은 덥지만, 그리고 달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야당도, 제1야당도 하는 일이 벅차서 그렇고, 또 그 보수 국민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그들의 계획,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쪽에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프라인까지 활동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여야 모든 정치권의 성명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것을 계속 할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경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혁명 정책, 그것을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문재인 민주당 측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편에 서 있는 그 모든 현재의 정치 세력,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넓히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 재확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알려드린 대로 9월 중순이 좀 지나서 그때쯤에는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나 참석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이 중요한 문제를 만나서 논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뜻이 있고 또 여건이 되는 시간 여유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고 그 공고한 대로 신청을 해서 이제 그렇게 그때 만날 수 있도록 하죠. 요즘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구경할 일이 좀 이제 그전보다는 좀 적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에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싫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유튜버들이 전부 연예인처럼 광대처럼 물론 당연히 정치 시사 관련된 유튜브를 보게 되죠. 다른 분야는 거의 이제 볼 기회도 없고 또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정치 시사에 대한 유튜브 그 채널을 보다 보면 대부분 무슨 스튜디오를 꾸며가지고 그리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예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가령 뉴스를 소개를 한다 하면은 다들 아주 떳떳하게 어느 신문의 뉴스를 그냥 쫙 프린트를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프린트는 내 거다 이러면서 그거를 매일 그 시간마다 그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 다 보여주고 읽어주고 코멘트 한마디 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저부가가치의 활동인가 하면은 애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시사를 모르고 논평을 할 만한 어떤 자신의 정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이거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몇 마디 정해져 있죠.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민주당을 향해서 그저 싫은 소리 하면은 된 거니까 그러면은 또 박수가 쏟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돈벌이가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일반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연륜이 있는 그런 대형 유튜버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쪽에 그 유튜버들이 다른 이제 초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정도의 작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유튜브 운영자라고 한다면 그 채널 운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청자의 위치에 있게 되죠. 시청자의 안목이 변변찮아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가령 어떤 신문의 사설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사설 논조를 따라가면서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설을 쓴 기자, 그 사람하고, 뭐 어차피 기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르죠. 사설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설을 갖다 놓고 마치 자기가 아는 척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몇 가지 추려서 말솜씨가 좋아서 이렇게 연기도 해가면서 결국은 일종의 공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노는 거라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치 시사 또 뭐 우파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일종의 그 이념적인 그룹에서 이게 이념적인 생산물이다 하고 내놨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 잘못이다. 그런 걸 보고 거기에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무슨 슈퍼챗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응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 좀 가려가면서 하자.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따지면은 본선, 경기라고 했을 때 본선까지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것도 유한하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무엇을 집어던지고 힘겨루기를 하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매번 막아내고 방어를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길로 지금 이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잡다한 것들을 보면서 가려내지 못하고 계속 예를 들어서 문재인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10살짜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문재인 나쁘다는 얘기만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재인 나쁘다라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문재인 나쁜 줄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차피 문재인 씨에게 표를 주지 않을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공감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은 뭐냐? 여러분은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창조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물론 리마연에서 내보내는 그런 어떤 논리 또 분석 이런 것들이 그러한 남의 것을 가져가서 이용하는 다른 유튜버들에게 소스로서 들어갑니다. 또 이것이 우파 정당에도 들어가고 좌파 정당에도 들어가고 정치권에 두루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리마연에서는 저작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져가서 그것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데 추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또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을 그런 국민이 나오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본뜻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가서 많이 활용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호가호위하지는 말라. 그게 눈에 거슬려서 그것이 아니고 대중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만일 대중이 좀 더 양식 있고 그리고 지식인이고 그렇다면 그때는 나는 대중을 나무랄 겁니다. 그대들보다 양식 있고 안목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행동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버 이렇게 보면은 그 방송하면서 누구나 그냥 그 물병을 들고 혹은 무슨 빨대 꽂힌 그런 것을 들고 음료수를 쩝쩝 소리 내면서 마시고 하는데, 제가 좀 예민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참 보기 싫더라. 그런 느낌을 몇 번이고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되게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겠죠. 내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나는 서서 이야기를 하고 듣는 분들은 앉아서 듣습니다. 그때도 이 테이블에 마실 것을 준비하지만 되게 강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된다든지 또 이야기를 거꾸로 이제 내가 듣게 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음료수를 마시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음료를 마신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고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보는 데서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하품을 한다든지 혹은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것들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단정한 자세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의 내부를 보여주는가? 이제 이런 예로는 요즘 미국이나 일본 흉내를 내서 양치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누구라도 일단은 비위가 상한다.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타고난 그런 감각을 잃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긴 하더라도 시청자를 대하면서 거기서 반쯤 누워서 먹고 마시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유튜브라는 것이 괜찮은 건가? 다른 분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소위 이념전쟁 이런 이야기 하죠. 우파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다르게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헌법과 법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정치는 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논평하고 자기의 어떤 이념을 구축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단정하게 그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뭘 보여주자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는 왜 그것을 보는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곰곰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왜 우리가 우파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우파 유튜브 특히 이런 데서 우파들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라인이 있죠. 그 뭐라고 할까? 공유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왜 우파인가? 어떤 점에서 우리는 우파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우파가 우수하다. 뭐 이름은 이제 다르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눴을 때 쉬운 표현으로 우파, 좌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파가 좀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제 개인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가 뛰어난가? 이제 한참 전인데 이 리마연 채널에서 그 강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두뇌 능력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두뇌 능력이 뭐 덧셈 뺄셈 하고 암기 잘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능은 훈련하면 됩니다. 또 뭐 컴퓨터, 그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이 기계가 혹은 이 프로그램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성인 겁니다. 그것을 도덕감이라고도 하고, 리걸마인드는 도덕감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어떤 솜사탕이 있다면 그 제일 바닥에 있는 바닥면, 이것이 리걸마인드인 겁니다. 리걸마인드라는 것은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리걸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수함의 증명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듯이 여러분은 리걸마인드보다 위쪽에 있는 그 도덕감, 그것을 그 부분의 능력이 우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씨 측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거 유죄 아니야. 이거 경찰서 갈 일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리걸마인드에서 훨씬 더 저 바닥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인간이어도 좋은가 하는 자신의 기준이 다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리걸마인드보다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행정벌로서 사람들이 그 명령 규칙을 위반했다 하고 뭐 처벌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우리가 리걸마인드를 지키고 그 이상의 도덕감이 있다면 그 경우에도 거의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도덕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범죄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죠. 나는 그 초창기에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이제 처음에 주로 형사사건 위주로, 범죄 위주로 이렇게 쓸 때 범죄 사건, 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 또 범죄에 관한 자료들,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기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자는 그 약점이 남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본, 자기가 그것을 들킨 그 순간에 약점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러면 일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주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비밀, 자기의 약점을 본 사람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살해한 것을, 그것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숨기고 도피하고 또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해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쇄살인범이 걸어가는 길을 다룬 그런 드라마들이 제법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일 겁니다. 아니, 대부분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아, 참 딱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고 있을까? 그래도 저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웰빙의 리걸마인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그 책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써놨습니다.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게 된 그 정도로 자란 어린아이가 자기가 우유를 쏟았을 때 엄마한테 엄마 이 우유 내가 쏟았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 그 처음에 거짓말을 했을 때 엄하게 나무라서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부모, 우리는 모두 그래야 한다. 물론 책에서 그렇게 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다.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비밀이 있다. 그것은 딱한 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있다고 칩시다. 있어도 인생은 바르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밖에 발각이 날 수 있죠.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밖에 발각이 됐을 때 그때 그렇다. 나에겐 이런 약점이 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죠. 도전, 어떤 시련이 있으면 정면 대결을 해라. 그 싸워서 상대방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거 인정하기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그 상대방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낯선 것을 보고 이게 뭐냐 하고 묻는 것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게 내 원수다. 나를 해치려고 한다.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열이면 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좌파적인 머리의 특징입니다. 우파인 경우에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합니다. 나에게 그런 게 있다. 물론 그것을 숨기면서 만일 그게 나쁜 것이라면 속으로 몇 년이고 계속 속으로 반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남이 아무도 모를 때 혼자서 나는 이거 잘못된 거다. 스스로 100%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밖에 나가게 됐을 때는 바로 그 순간에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이걸 더 유지하려고 하면은 바로 연쇄살인범의 첫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강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좌파보다 우파가 우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어려운 부분, 좀 남에게 더 내가 근사하게 보였으면 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해두기로 하죠. 설령 그렇더라도 그게 깨졌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그냥 드러났을 때 그거 인정하자. 이렇게 강해지도록 자기를 연마하는 거, 그게 바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인 겁니다. 자기 인생이고 자기 자신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바라는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누구이다. 그렇더라도 현재는 현재의 나밖에 없죠. 자기를 아끼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앙심 없이, 그리고 거짓 없이, 바로 이러한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말을 바꾸면 바로 이것이 정직하게 사는 모습인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좀 단순해집니다. 꾸밀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다 펼쳐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가령 자기의 내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침묵이 유죄로 되는 것이죠. 구분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보수로 살아간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시대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의 기본은 바로 이 정직입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보다 우월한 것이다. 그러니 리걸마인드보다 밑에 있는 그런 범죄자의 인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참 그들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기가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듣는 그 말 한마디, 이게 사람이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고 그 한평생 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는 힘인가, 내적인 힘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물론 그 아스팔트라고, 우리는 아스팔트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리마요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듯이 여기는 철저히 이념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곳이죠. 그러니 행동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도 하고 실제로 정치권에 의사표시도 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최소한 광장에 모여서 같이 함성을 지르는 일은 안 한다. 지금까지도 안 해왔다. 그래서 아스팔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스팔트에서 싸웠다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적과의 싸움인데 적만 죽이면 그게 애국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스팔트에서 아주 세게 싸우는 그런 분들이 핵폭탄급이라고 해보자. 요즘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말이 아니죠. 어째서 그렇게 상소리를, 조사 빼놓고 다 상소리를 쓰는가? 그걸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좀 망가져가고 있다. 그것은 분명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그런 식으로 만일 경찰이 여기까지만 가고 더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넘어가는, 그게 멋지게 싸우는 거라고 치자. 그렇게 상대방을 적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거 폭파시켜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입에 죽인다는 말을 달고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하고, 리마연 채널에서는 그런 말 하면은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센 것도 뭐도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논리로 싸울 때만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을 포기하게 할 수 있고 백기 들게 할 수 있다. 차원이 아예 다른 겁니다. 어떻든 아주 세게 싸우는 사람들이 핵폭탄급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아주 센 영웅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핵폭탄을 터뜨려보자. 청와대 안에다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되는가? 지금과 같이 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국가이고 문재인 씨가 잘못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적군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 무능해서, 그리고 삐뚤어진 사상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핵폭탄을 던지겠다고 하면 일단 서울은 다 같이 죽겠죠. 그거는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물론 사람 죽인다 이런 소리는 나에게 들리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을 시켜봅시다. 응용을 해봅시다. 보수 우파가 이제 아스팔트가 보수 우파 쪽, 왜냐하면 좌파 쪽 아스팔트도 있죠. 보수 우파가 이렇게 망가진다. 인간 같지 않다.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남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척 꾸미고 연기하면 이 화면빨에 속아가지고 혹은 말빨에 속아가지고 그냥 스타가 돼버린다. 애국자가 돼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게 돈을 잘 벌고 인기가 있으니까 경륜이 있는, 아니 뭐 경륜이라고 하지 맙시다. 좀 큰 대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직 언론인 출신들, 그런 유튜버들. 뭐 전직이 아니라 무슨 변호사라든지 하는 현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잡하는 그런 대형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좋다 하고 박수를 쳐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보수 뭡니까? 이들을 이제 그 기성 정당들은 극우라고 손절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또 벌떼같이 우리를 극우라고 한다고 욕을 하는데, 극우는 무슨 극우랍니까? 이념이 없는데, 머리가 없고 신념이 없고 온통 가짜 투성인데 무슨 극우랍니까? 그런 사람들은 혹시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그래서 자기를 던져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맨정신으로 적과, 적이라고 합시다. 상대방과 끝까지 마주하면서 대결하는 그런 정신력은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애초에 무식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돈과 인기에 양심을 집어던진 이 사기꾼 가짜들, 특히 좀 젊은이들이 지금 이것을 많이 하죠. 나이 들면 또 그 인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하고 손잡고 윈윈하고 있는 나이든 대형 유튜버들. 이들은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면 이거 바로 보수라고 하는 보수의 본거지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격이 되는 겁니다. 대결하고 있는 좌파 세력에서 볼 때는 저렇게까지 썩은 것들, 정말 메뚜기 한 마리만큼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요즘에 이런 자성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성의 소리도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올 뿐이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하고 있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죠. 우파가 이렇게 우수하다 하고 전제를 해놓은 보수 우파가 이렇게 썩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직하면서도 뻔뻔해서는 이건 안 된다. 절실하게 이런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어떻고 누가 돈을 더 벌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들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나이가 중년을 넘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 리마연의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은 최소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고,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일 겁니다. 쓸데없이 보수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걸 그 현장에 가서 박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생 때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제대로 안 읽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한참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펜앤마이크 보면서 조선일보 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튜버도 뉴스 갖다 팔아먹는, 재가공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을 보고 내 머리로 뉴스 읽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정규재 씨의 눈으로 보고 정규재 씨의 입으로 말한 것을 듣고 내가 내 눈으로 조선일보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내온 기간이 3개월이 넘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머리가 지금 상당히 골마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정규재 씨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의 머리와 그의 입은 당신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나마 조선일보 그거 읽어라. 벌써 한참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뉴스는 최소한 1차 자료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덤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유튜버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뉴스는 뭐가 있지 하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논리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 살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빈말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키보드 두드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지 않게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노병이 다시 소집되는 시기인 것이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30대 중반에 우리는 애들이고 나이 든 어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30대 중반이면 어떻게 말하면 늙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머리는 또 창의력이 샘솟는 그런 머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눈 있고 귀 있고 이 리마연의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공부 좀 하자. 논리력을 키우자.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는 내 손으로 지키자. 이거 약속해 주십시오. 리마연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형편이 닿으면 여러분이 모여서 와달라고 하는 그런 곳에 조건을 맞춰가면서 다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겨우 한 70년 맛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후대에 건전하게 전해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품위를 지키자. 이런 거창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정직해지자. 정직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리마연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리걸마인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